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7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기다려왔던 잭슨홀 미팅이란 이벤트가 이제 잠시 후 몇 시간 뒤로 다가왔습니다. 밤 10시에 시작이고요. 밤 11시에 파워르장 연설이 이제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파워르장 연설이 밤 11시에 있는 거. 밤 11시 이후로 파워르장이 입을 뻥끗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의 움직임이 진짜일 거고, 밤 11시 전까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큰 이벤트를 몇 시간 앞두고 지난 일주일간을 좀 살펴보면 정말 기대감을, 기자들이 그러는 건지 그게 그 세력들의 의도인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감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 2, 3거래일 만에 어떤 기대감들이 바뀌고 이랬어요. 긴축 기대감 이랬다가,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또 갑자기 어제부터는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라. 또 그러면서 매파적인 의원들이 나와서 또 거기다 찬물 끼얹고 긴축적인 이야기하고 그랬죠. 하여튼 이 잭슨홀 미팅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기대감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뭔가 나름 어떤 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우연이 아니고 의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합니다. 추측인데요. 하여튼 보통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도 시장 세력들이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이 경제지표를 우리 상식선보다 훨씬 높게 잡는 때가 있습니다. 기대치를 훨씬 높게 잡는 때가 있어요.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실제치가 낮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어닝 쇼크, 어떤 시장의 쇼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러 기대치를 저 밑에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놔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와도 좀 서프라이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기대치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반응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때가 많은데요. 하여튼 지금 잭슨홀 미팅을 보면서 잭슨홀 미팅이란 이벤트를 앞두고 며칠 사이에 그렇게 시장의 기대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기자들이 말을 그렇게 했던 게 시장을 이렇게 끌고 나가기 위함이었구나.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지금 당장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이야기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죠. 여기서 이제 그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긴축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좀 쇼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가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장은 어쨌든 미국장의 움직임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제각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본은 하락하고 중국은 상승하고 한국도 조금 상승했는데, 대부분 하여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벤트 경계감에 따른 방향성 없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또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빨간색이 많긴 합니다. 빨간색은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밤 11시 이전까지의 이런 반응들은 그냥 일단 가볍게 무시해 주자 라는 정도의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밤 11시 이후에 파워르장이 뭐라 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진짜니까, 하여튼 지금의 움직임은 그다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움직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밑밥 깐 거예요. 오늘 한국의 움직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특별한 해석을 하기가 좀 뭐하다. 왜냐?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으니까 특별한 어떤 해석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강보합, 그죠? 강보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선물 0.1포인트 상승했으면 강보합이죠.
보합에서 살짝 높게 마감을 한 정도. 오늘 보면 일단은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했는데요. 글쎄요, 어제 하락으로 이미 그죠. 한국은 8월 26일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어젯밤 미국에서 하락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했는지 일단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빠지긴 했지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뭐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초단기적인 요런 입장에서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하락에 스탑이 걸렸다. 하락에 좀 하락이 일단 뭐 일단락 됐다.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빠져야 될 날인데 안 빠졌다는 거. 한편으로 일단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FOM 어떤 중요한 이벤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시장이 그 회의하기도 전에 급락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하고 나면 그 회의를 재료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양한 측면에서 뭐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움직임은 그다지 영향가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415가 어떤 저항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오늘 408 부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408 부근이 어떤 지지력이 되고 있습니다. 408이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408이 붕괴가 되면은 요 아래 405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갭이 있어서 아무튼 오늘 408 자리를 살짝 붕괴시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주 작은 관점에서 보면 415, 408 이렇게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고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요일이니까 잠깐 주봉을 살펴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지난주에 쭉 하락했던 거 그리고 이번 주엔 반등을 했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다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 430이라는 저항을 오래전에 이제 붕괴시키고 2주 전에 붕괴시키고 시세가 충분히 진행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락이 좀 거셌죠. 지난주에 하락이 좀 셌기 때문에 볼린저밴을 째고 나갔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번 주에도 만약 이번 주에도 하락을 했었다면은 낙폭과대로 인한 정말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낙폭과대로 인한 이번 주에 낙폭과대가 아니고 반등을 해줬죠.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 볼린저밴을 째고 나가는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는 상승을 보시는 분들보다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일단 더 유리한 그림이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심리, 430을 깨면서 이렇게 강하게 무너져 내린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차라리 빨리 하락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게 반등을 보는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해줘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은 어쨌든 이건 하락 진행 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일단 뭐 하락이 잘 진행 중인 것 같다.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이번 주에 적당히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은 사실 아직 볼 때는 아닌데요. 이제 이 8월 달이 이제 한 2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거래일 있다 월봉이 완성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월봉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은 월봉상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월봉상 5일선이 424.7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뭐 거기까지 이번에 회복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은 2거래일 동안 아무튼간 지금 보시면은 이 5일선을 드디어 월봉상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정말 오래간만에 이 의미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8월 완성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처음으로 5일선을 깨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 어쨌든 계속 상승 시도를 하다가 지금 밀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처참하죠. 그림이 안 좋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격을 메울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요일이니까 또 그리고 8월 말쯤 됐으니까 이런저런 그림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강보합 마감했으니까 옵션은 콜도 죽고 풋도 죽고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자리가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쌍바닥 가능성도 있네, 야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상승을 보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저점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이 자리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좀 더 튼튼해질 것 같긴 합니다. 408 부근의 어떤 지지력을 이렇게 확인하고 가기는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승을 할 거라도 재차 408 정도는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콜옵션 봐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쌍바닥 만들고 바로 올라간다? 글쎄요, 이 부근에 오늘 만들어 놓은 이 양봉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콜옵션 하락 N자로 하락 N자로 진행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은 일시정지 되긴 됐는데요. 양봉이긴 한데 일단 하락 마감이니까 뭐 일단 얘도 그다지 큰 의미를 좀 두긴 뭐하고, 풋옵션들은 뭐 건강 상태가 다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다들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오늘 모습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다들 어떤 중요한 라인들, 이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예, 풋옵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박스권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권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 언더슈팅 줬다가 시세 줬죠.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왔고 오늘 박스권 상단의 저항을 돌파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일단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풋옵션들 같은 경우엔 지지선도 많고 이평선들도 지금 잘 수렴이 돼 있어서 자칫하면은 이제 정배열로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평선 배열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힘의 뭐 세기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보시면 콜옵션이고요. 콜옵션은 처참하고, 풋옵션은 여차하면 61선도 이제 머리를 위쪽으로 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벤트 하루 전날이니까 뭐 너무 뭐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요 정도 그냥 모양 정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들 뭐 그죠? 다들 애매한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 뭐 아래꼬리 달리긴 했지만 이게 뭐 진짜 반등이다? 다들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아직까지 뭐 오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네도 주봉 안 봐도 똑같겠죠. 지난주에 한 2주간 폭락하다가 한 주 반등했는데 뭐 주봉으로 안 봐도 반등폭이 일단 얼마 안 되고, 일단 일단은 뭐 상단으로 삼성전자는 뭐 76,000원 정도 저항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하이닉스도 그죠? 하이닉스는 사실 더욱더 처참하죠. 위쪽으로는 105,000원, 아래쪽으로는 직전 저점 98,000원 정도의 어떤 지지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99,000원짜리에. 아무튼 이런 지지력을 그다지 강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왔죠. 반등이 아무리 작게 봐줘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라고만 봐도 하락폭에 지금 30% 정도 올라왔나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뭐 3825, 614 해가지고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논리에서 봤을 때 아무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들 주도주들의 반등이 영 시원찮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등이 아직 나오고 있는 과정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일단 이번 주에 다들 상방으로 좀 어느 정도 제한됨을 보였고, 이번 주까지 모습을 보면 반등이 정말 부질없다, 반등이 정말 의미 없게 조금밖에 안 나왔다라는 생각, 이런 모습이라면 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트기 같은 그런 하락의 힘이 등장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 주 흐름 좀 답답하긴 하지만 특별히 뭐 이상한 것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뭐 시간만 잘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금들 조금 아껴 쓰시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 쪽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정말 골 때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여기다 대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결코 포기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 자리가 결코 포기할 자리는 아니고, 여기 지금 코스닥 현물지수로 봤었죠? 현물지수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한 1500짜리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별로 일단 다섯 번째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엄청나게 뭐 좋은 사탕 발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넘어갈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상방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테이퍼링 영향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시적인 환경,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에 관한 긴축 우려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못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거 5번이나 시도했는데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더욱더 안 좋겠죠. 예. 이렇게 개기면 매물만 더 쌓이는 법입니다. 그죠? 매물을 쌓는 게 아니고 빨리 올라가면 이제 이 자리가 엄청나게 든든한 지지력이 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시도해서 결국 못 넘어가면은 정말 큰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 아무튼 작년쯤부터 해갖고 시장이 버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이 그나마 조건은 가장 유리하거든요. 한번 어쨌든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개겨보시는 좀 용기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중에 안 되면 손절하더라도요. 지금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개기고 끝까지 오히려 더 매수하고, 지금은 뭐 몰빵으로 들어가 있을 그런 자리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시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저 현물지수 기준으로 한 1500대 저기는 일단 숏이 몰빵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다 어쨌든 좀 무리이고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상방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아래쪽으로도 뭐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일단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뭐 일단 특별히 뭐 점검할 거 없는 이런 모습들이 뭐 나왔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S&P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0.3%씩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뭐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숏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지금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의미는 미국장이 밤 10시 반에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더 확실한 건 문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문 열어서 싸워봐야 아는 거고요. 문 열어서 이제 밤 11시에 파월의장이 뭐라고 한마디 해봐야지 진짜 백의 방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거나 뭐 그러실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하여튼 어제 나스닥 숏을 한번 진입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뭐 일단 어떻게 되려나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자리, 어제 음봉의 시가 뭐 이런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척 한다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가야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모습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는 그냥 뭐 도치 형태, 좀 빠지다가 올라왔습니다. 도치 형태, 시가와 종가가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얘도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의장 연설 듣고 움직이겠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다지 뭐 일단 큰 변동은 없는 상태, 장중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이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갭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전 일단 솔직히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나스닥이고 S&P고 어젯밤에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저항이 여기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저항을 넘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갭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숏 쪽에도 뭐 그다지 희망이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갭상승해갖고도 음봉으로 밀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뭐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스닥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을 봐도 대략적으로 뭐 여기 어딘가가 지금 저항인데, 오늘도 갭상승해서 만약 밀린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아주 든든한 저항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지금 현재 미국이 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큰 의미를 뭐 부여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큰 의미 부여 안 해도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가 오늘 아무튼 이 시작부터 일단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빅스가 장대 양봉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벤트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죠?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 이걸 죽이려고 이렇게 개파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빅스 지수를 보면은 지금 얘는 이미 지난 2, 3거래일 동안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확인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방향성은 위쪽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방향성은 이미 틀었다라고 보고 있고, 장대 양봉 나오면서 방향이 이미 위쪽으로 틀어졌다면은 이제 눌림시 매수 관점이겠죠. 눌림시 매수 관점, 그죠? 근데 이렇게 이벤트를 앞두고 개파락으로
빅스를 5%나 죽여버렸다면은 오히려 장중에는 이게 올라가는데 더 이게 유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파락 출발이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더 일단 더 유리한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일단 더 이따가 일단 보면 알겠죠. 하여튼 뭐 저의 생각 정도를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데 그림 정도만 좀 보고 마치자면은 뭐 다들 그죠? 다들 그냥 애매한 구간 특별히 뭘 하진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어쨌든 아시아 쪽은 장중의 변동성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여기를 확실히 어떤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죠. 여기를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정도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넘어가냐 뭐 붕괴시킬 거냐 모릅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여기가 확실히 저항이 되긴 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됐다.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 지금 상해 종합인데 보시면 이 저항을 자꾸 낮추고 있죠.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제 저항 2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이거 마치 삼성전자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어땠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보시면 고점이 자꾸 낮아졌죠. 고점이 여기 있었는데 낮아지고 조금 높였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고점대가 자꾸 낮아지고 좀 높였다가 다시 낮아지고, 그죠? 이런 모습들. 지금 중국 상해종합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별로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얘도 뭐 지난주에 폭락하다가 일단 이번 주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얘도 일단 뭐 넥라인 자리가 여기 있죠. 넥라인 자리 여기 있고, 얘도 어쨌든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별로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얘도 일단 잭슨홀 미팅 앞두고 적당한 낙폭 보이면서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조용하죠. 이벤트 앞두고 이벤트 끝나고 나서 움직이려고요. 다들 뭐 조용한 모습. 독일도 이제 저점을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글쎄요, 또다시 저점대를 낮출지 오늘 밤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볼게요. 지금 하는 이야기들 뭐 그다지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밤 11시 넘어서 이 잭슨홀 미팅을 저기 파월의장 연설 이후의 내용이 중요할 거라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 언급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파월의장이 테이퍼링 연설 안 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한다면 시장은 긴축 쇼크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달러가 치솟고 위험 자산들이 박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나 시장이 꼭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머릿속에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넣어놓고 있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뭐 잭슨홀 미팅 관련해 갖고 뭐 제가 주말 동안에 할 말이 있다면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